안녕하십니까, 천하관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인 품목으로 만물질 그쪽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만물질은 혀로 느낄 수 있는 맛이 5가지 뿐이죠. 단맛, 감칠맛, 쓴맛, 짠맛, 신맛. 이 중에서 어느 쪽이 첨가물이 제일 많을까요? 쓴맛에 대해서는 굳이 싫어하니까 넣지는 않을 거고, 짠맛은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소금 말고는. 그러니까 첨가물로 쓰지는 않을 거고. 단맛, 감칠맛, 신맛. 그래서 좀 알아보면, 그죠? 기호성 물질, 지금 제가 단맛, 만물질 알아볼 건데, 허용된 종류가 가장 많은 거, 생산량이 가장 많은 거,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것 하면 사실은 신맛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첨가물이라고 하는 게 제일 큰 데가 뭐 한화케미칼, LG화학 들어보지도 못한 데죠. MSG 만드는 대상도 매출액이 1000억 겨우 넘죠. 그럼 식품 산업이 100조가 넘는데 첨가물을 만드는 회사의 매출이 제일 큰 데가 2000억이 안 된다. 2000억이 안 된 것도 실제로 직접 섭취하는 게 아니라 수산화나트륨, 염산, 산이잖아요. 그다음에 수산화나트륨, 뱅초산 이런 것들, 인산. 그러니까 첨가물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식품 가공한, 원료 가공할 때 쓰는, 그러니까 식품 원료니까 원료로 가공할 때 쓰는 원료도 허용이 될 수 있는, 식품에 쓸 수 있는 걸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이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이건 당연히 식품 중에 들어가 있지는 않죠. 질소도 많이 쓰고 있고, 살균제 쓰고 있고, 이산화탄소 충전도 많이 쓰고, 산소도 식품 첨가물입니다. 많이 쓰는, 양으로 굉장히 많은. 그다음에 혼합제제가 사실은 금액적으로는 제일 크죠. 그 말고는 혼합제제는 뭐냐 그러면 첨가물이 하나로만 쓴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개 들어있는 거. 향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혼합제제에 포함되는 거죠. 한 가지 물질로 향을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향기 물질을 섞어서 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빙초산, 파라핀, 프로필렌, 그리콜. 그러니까 직접 식품에 들어가서 뭔가 효과를 낼 만한 것은 별로 없죠. 첨가물은 겨우 이제 MSG에 쓰고 있는 글루타나트륨 이 정도, 이 양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00톤밖에 안 되죠. 금액도 430억밖에 안 되고. 생각보다 첨가물은 굉장히 종류는 많은데 양도 회사의 매출도 작습니다. 그러면 감미료 중에서 프락토 올리고당이 첨가물일까요? 아닐까요? 말토 올리고당은, 물엿은, 덱스트린은 사실 굉장히 헷갈려요. 산소도 첨분 첨가물인데 설탕, 포도당, 과당, 유당은 이건 첨가물이 아니라 식품이라 그러고, 감초, 락티톨, 만리톨, 솔비톨 이런 것들은 첨가물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나중에 새로 된 거, 옛날부터 썼던 것은 주로 시장에 큰 것들은 식품에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새로 추가된 계열 성분은 첨가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식품 첨가물인 것하고 첨가물 아닌 것하고. 그럼 제일 시끄러운 게 이쪽이 제일 위험한가요? 사람들이 요즘 욕하는 게 아스파탐 좀 욕을 하고 있고, 그보다 제일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건 천연이고 식품 첨가물도 아닌 설탕이 제일 욕을 먹고 있죠. 설탕이 욕먹는 이유는 뻔하죠. 왜냐하면 쓰고 있는 감미료 시장의 절대 80% 쓰고 있는 게 설탕이니까. 과당은 한 10%밖에 안 되고 있고요. 나머지 여러 종류의 고감미 감미제가 있는데 아스파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사이클라메이트, 다른 거 다 합해봐야 스테비아 4%밖에 안 되고 그런 거죠. 사람들은 뭐 사카린 하면 와 이렇게 고감미 감미제이고 뭐 와 화학적이니까 천연입니다. 천연 단백질, 천연 허용되고 있는 게 더 강한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맛의 강도, 느낌의 강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맛세포에 맛 수용체가 있는데 수용체에서 결합을 하느냐 못하느냐. 결합을 못하면 맛으로 못 느끼는 거고, 강하게 결합하면 강하게 느끼는 거고, 일반적인 결합에 비해서 모양이 다르더라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미료 같은 경우 특징이 되게 허술해요. 허술해서 종류도 많고 대부분 약하게 느끼고, 약하게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하게 결합할 수 있는 게 발견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맛 중에서 향기 물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양도 감기하는데 똑같은 수용체 그룹인데 이건 이렇게 둔하게 수십억 배 둔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수용체 중에서 이건 감미 수용체, 우마미 수용체, 건데 감칠맛 수용체인데 거의 2번하고 3번이 묶여 있는 것하고 1번하고 3번 이건 공통이죠. 공통이면서 약간 다른 걸로 얘는 그 감미료 뭐 이런 미라쿨린, 아스파탐, 네오탐 이런 것들을 감지합니다. 온갖 여러 가지 복합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감미를 못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더 세게 느끼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감미 수용체는 되게 결합할 부위가 좀 엉성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합되면 전혀 다른 엉뚱한 분자도 결합해서 감미로 느낄 수가 있다. 복잡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감미도, 그러니까 고감미 감미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사카린 같은 경우 우리 몸에 소화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 칼로리는 없죠. 근데 감미가 300배예요. 설탕 대신에 300mg만 넣어줘도 어느 정도 감미는 준다는 이야기죠.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아미노산이니까 약간의 칼로리는 있지만 감미도가 높으니까 뭐 아세트설판 칼륨은 감미도가 200도니까 칼로리 똑같이 소화흡수 안 되니까 칼로리는 제로이면서 감미도를 훨씬 많이 주니까 설탕을 먹지 말라는 사람한테 설탕 대신 감미를 줄 수 있겠다. 사실 가격은 설탕보다 훨씬 비싸죠. 10,000원, 50,000원 이 정도. 근데 상대적으로 감미는 조금 써도 되니까 첨가물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 식품 원료보다 훨씬 비싸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좀 더 소량으로 작동하니까 쓸 수가 있는 거지 자체가 싼 건 아니죠. 그래서 설탕, 포도당, 과당은 칼로리를 주는데 사카린은 칼로리가 없다. 혈당을 높이는데 혈당을 높이지 않는다. 대신 단맛만 주고 아무 기능을 안 한다. 근데 이걸 놓고 쥐실험을 해봤는데 얘가 신장암을 일으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실험이었죠. 과당을 집어넣으니까 얘가 물에 녹기는 잘 녹는데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 양을 많이 때려 넣으니까 얘가 신장에서 돌이 된 거죠. 결석이 돼가지고 상처를 줘가지고 암이 일어나는 쥐의 특징적인 현상이었는데 이게 발견되니까 그 당시에는 델라니 연구가 작동했던 그러니까 식후면은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이 있으면 안 돼. 발암성 실험을 하니까 발암성이 있었다고 쥐 실험에서 바로 퇴출돼가지고 난리가 났죠. 지금은 거꾸로 실험을 해보니까 오히려 항암성이 있더라 이렇게 나왔죠.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해성 논란이 있었죠. 특히 이제 막걸리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감미료니까 그걸 뺀 막걸리 좋죠 뭐. 또 그 처음 막걸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달달해야 맛있으니까 향처럼 조금 넣는데 얘가 나쁜 것이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아스파트산이라고 하는 가장 흔한 일반적인 아스파탐에 필수 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 두 개가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게 물질 합해갖고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게 합쳐갖고 두 개의 아미노산인데 시비 걸 게 없을 텐데 여기에 있는 쪽에 있는 게 에스터 결합된 건 메칠기가 있죠. 여기에 분리가 나오면 메탄올이 나온다. 이거 발암물질이다. 근데 거의 분해가 잘 안 됩니다. 메칠기가. 그래서 이게 별로 리스크, 위험을 일으킬 정도로 많지 않아요. 뭐 실제로 이것에 위험을 일으키는 건 뭐냐면 페닐알라닌이에요. 페닐알라닌이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합성을 못한다는 이야기고 합성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분해하기 힘든 사람도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아스파트산을 분해 못하는, 대사를 못하는 사람이 없고 필수 아미노산이지만 이걸 과하게 먹으면 대사를 못하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생기니까 페닐케톤, 여기 축적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페닐케톤 요증이 생기니까 반드시 아스파탐을 쓰면 아스파탐 함유라고 쓰지 않고 페닐알라닌 함유라고 써 있어요. 페닐알라닌 함유. 몸속에 들어간 페닐알라닌이 분해가 돼 나오니까. 그럼 페닐알라닌의 대사가 있는 사람은 피해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정말로 메탄올이 위험하다 생각하면 과일이나 채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굉장히 펙틴이 많아요. 펙틴 같은 경우 우리 몸에 식이섬유로 유용한 기능을 하거든요. 펙틴에가 뭐가 있냐면 여기 똑같이 보면 메칠기가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끊으면 메탄올이 나와요. 식물 같은 건 일부러 요걸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 가지고 메탄올을 만들어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대사 신호물질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신호물질로 쓰다 보니까 항상 메탄올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그걸 갖다 채취해서 먹으면 소량의 메탄올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건 혹시 걱정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조금씩은.
그거 가지고 걱정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스파탐을 걱정할 사람은 그죠. 아스파탐하고 페닐알라닌 함유, 페닐알라닌 대사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이걸 먹을 경우 과도한 필수 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이 섭취되니까 조심해야 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설탕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무식한 거고, 설탕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흡수 안 되는 거고 분해되면 포도당하고 과당으로 분해됩니다. 둘 중에 포도당이 나쁜 건지 과당이 나쁜 건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맞선부 중에 사실 제일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지금 그 보건당국에서 말하고 있는 건 소금을 줄여라, 그다음에 설탕을 줄여라. 근데 갑자기 어디 방송 이런 데서 민간에서 무슨 MSG 위험하다 빼라. 그래서 MSG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많이 말을 했죠. 그래서 MSG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흔하고 보편적인 아미노산, 미네랄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 하나인 소금으로 먹는 나트륨 두 개를 결합해 놨을 뿐이죠. 물속에 들어가면 분해돼 가지고 이것도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되고 똑같이 되는 똑같은 물질입니다. 유해성 자체, 식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백질이 필요하죠. 단백질을 맛으로 느끼는데 그 중에서 산성 아미노산인 글루탐산과 아스파트산 두 가지를 감칠맛으로 느낀다. 그러면 사실은 트랜스 아미네이션이라는 것에 의해서 다른 아미노산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충분히 있어도 됩니다. 독성을 비교하자면 소금의 독성이 훨씬 더 높고, 이건 작을수록 높은 겁니다. 설탕이 안전한데, 설탕은 섭취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50에서 70g 먹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얘는 섭취량도 많아요, 꽤. 그래서 제일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문제가 되는 소금. 그다음에 설탕은 경계선. MSG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소금보다 40배 안전하게 먹고 있죠. 그래서 이 글루탐산, 왜 해필 글루탐산이냐 생각하면 이것에 인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든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경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로 나눠가지고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글루탐산이고, 글루탐산이 더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식물이 결국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질산이든 암모니아를 세취해야 되는데 질산도 결국 암모니아로 바뀌는 거고요. 암모니아로 바뀌면 들어와 첫 번째 글루탐 형태가 되면서 포획을 해요. 그래서 이 아미노기를 다른 케토산한테 줘가지고 다른 아미노산을 만드는 데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글루탐산이 단백질, 다른 여러 가지 아미노산의 시작이 되는 물질이고요. 쓰고 나면 결국 배설이 돼야 되는데 배설은 뭘로 되냐, 우리 같은 경우는 요소로, 질소가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요소 형태. 그러니까 암모니아에 비해서 독성이 훨씬 낮아요. 그래서 수용성인 암모니아를 요소 형태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요소 회로를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이때 나오는 것이 글루탐산, 글루타민으로부터 나온 질소를 이렇게 집어넣고 해서 결국 요소로 버리고 순환을 계속하는, 이게 요소를 만드는 회로죠. 요게 또 결국 질소, 거기 관련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만들 때 글루탐산이 글루타민 이렇게 되면서 만들어진, 포획하고 있는 아미노기를 얘한테도 주고 얘한테도 주고 다른 애한테 줘가지고 다른 아미노산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글루탐산만 느끼면 충분히 단백질이 있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그것 중에서 글루탐산 감칠맛으로 느끼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시끄러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산미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신맛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쓰지는 않아요. 0.1%는 충분하니까. 근데 이거의 모든 산미료는 사실 산을 내놓고 수소이온은 보존력이 있기 때문에 다 보존성이 있고요. 실제로 식품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보존료는 오히려 맛이 좋은 구연산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음료 같은 경우는 다 구연산 들어있는데. 근데 구연산만큼 훌륭한 에너지 원인이자 좋은 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산은 다 에너지, 유기산은 에너지원이 되고 또한 보존성을 줍니다. 그래서 젖산이 대표적인 거고, 안식향산, 소르브산, 프로피온산, 이것은 보존료로 특별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산미료가 있지만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식초의 초산과 구연산 쓰고 있고요. 젖산도 좀 쓰고 있고, 후말산, 인산, 타르타산, 마스탄 이런 식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맛성분 중에서 미네랄 얘기하면, 미네랄 중에서
다른 미네랄은 다 감각하지 않고 소금만 감각하는 이유는 식물이 두 가지를 쓰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몸에 피에는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식물을 아무리 먹어도 골고루 식물을 먹으면 다른 미네랄은 다 보충이 가능한데 식물로부터 보충할 수 없는 게 NaCl. 그래서 우리는 그걸 먹고 있죠. 실제로 보면 바다에 있는 해조류, 해초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 좀 들어있지만 나머지 걸 보면 나트륨하고 칼륨 비율을 보면 3%, 1%, 많아야 10%, 25%. 당근이 이상하게 소금이 많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식물을 보면 보통 식물을 먹고 다시 동물이 먹는데 비율이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칼륨이 과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트륨을 갈망해서 별첨한 거죠. 근데 나트륨 같은 경우는 설탕 같은 경우는 대체 감미료가 있잖아요. 대체 감미료가 있는데 나트륨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 대체 나트륨이 없는 거예요. 왜 없냐 그러면 다른 맛성분은 이렇게 수용체 형태라서 비슷하게 다른 뭐가 닿는 거라서 뭐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비슷한 다른 물질이 감체가 있는데 얘는 나트륨은 정확하게 나트륨만 통과하는 통로가 있어요. 통로를 지나가야 되니까 다른 물질로 그걸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온전히 소금은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물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